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일이 생겼습니다. 무려 72시간 동안 완전 자망, 무소음, 무탐지를 한국이 끝내 해낸 겁니다. 동맹국조차 몰랐고 적국은 더 놀랐습니다. 전홍축 연료 독자 원자로 SLBM 탑재까지 핵무기 없이 핵억제 전략을 실현한 첫 비핵 국가의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경지에 도달한 대한민국. 전 세계 군사 균형은 지금 수면 아래에서부터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한국의 기술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던 한민족이 이제는 바다 깊은 곳에서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다 하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리버 베넷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후 실리콘밸리로 진출해 단숨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개발자였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영국 국방과학원에서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인도 기술 이전 과정에서 정보 유출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죠. 그 후로는 조용히 민간 컨설턴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런던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끔씩 나토나 민간 기업의 기술, 자문 요청에 응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베넷 박사님, 혹시 동아시아 지역 해군 기술 자문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한국 해군 관련 민간 연구소 관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자문 요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왔죠. 소형 원자로 설계와 잠수함 음향 차단 기술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은 아직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안서를 받아보니 한국이 20% 미만 전축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로 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영국 핵연료 수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국 정보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비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기술 자문이 아니라 일종의 첩보 활동을 요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엔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 궁금해서 결국 수락했습니다. 4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수열 대령이었습니다. 전직 해군 장교로 현재는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서 일한다고 소개했어요. 첫인상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베넷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차 안에서 이도현 대령이 건넨 첫 번째 문서를 펼쳐봤을 때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비닉 시스템을 이용한 무음 침투형 구조 설계도였어요. 영국에서도 보지 못한 정교함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네. 모두 저희 기술입니다. 이수열 대령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거제도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수열 대령이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보실 것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기지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까다로웠어요. 제 가방 안에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되었습니다. 심지어 손목 시계까지 맡겨야 했죠. 우리는 지하 엘리베이터를 타고 깊숙이 내려갔어요. 지하 4층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지하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잠수함의 개량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선체가 더 길고 두꺼웠죠. 무엇보다 원자로
구획 부분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개발해 온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비밀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뭔가 중요한 실험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수중 작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주간 연속 자망 실험이에요. 이수열 대령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실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한 장기간 수중 작전을 검증하는 것이었어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어실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되었어요. 잠수함이 서서히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험 중 사용된 소형 원자로의 출력 곡선이 모니터에 표시되었는데 영국 트라팔가급보다 더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원자로 설계는 누가 한 건가요? 모두 저희 기술진들이 개발했습니다. IAEA 승인 가능 범위 내에서 군사용 원자로까지 자체 검증을 완료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다니요. 2주 후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잠수함은 예정된 모든 작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성과인데도 언론에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내부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외국인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에 한 간부가 제게 질문했어요. 베넷 박사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미국 동의 없이 이런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영국 정부의 지시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 제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자위 수단을 갖추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회의가 끝난 후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한 나라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국 정부에 무엇을 보고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보호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국 외무부였어요.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어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하다니요? 그들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베넷 박사, 이 이상 한국 기술에 협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내로 귀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귀국 요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협조 중단 지시가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던 기술 문서들의 권한이 모두 제한되었어요. 이수열 대령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보안 등급을 높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다만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영국 정부가 한국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더 이상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거였습니다. 저녁 시간 마지막 기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회의 중간 한 간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국제적 압력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 프로젝트를 견제하려고 해요.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젊은 연구원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이수열 대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주권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베넷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지시와 제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저는 기술 개발 자체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수열 대령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영국에서 압력을 받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수열 대령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BM용 수중 미사일 통제 알고리즘이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 양쪽에 적용 가능하다는 기술 브리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전직 영국 군장성도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해 놀랍다는 코멘트를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생존 의지였습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간절함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영국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동맹국에 충실한 요원으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의로운 일일까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저는 영국에 충성된 기술자여야 할까요? 아니면 전쟁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북한이 김근옥을 진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근옥이 뭔가요? 이수열 대령에게 물었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정확히는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서 만든 거죠.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북한이 이미 핵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2023년부터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식 진수식을 했어요. 그리고 핵 SLBM 실전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잠수함을 가질 경우 미 해군 부담이 줄어든다며 묵시적 동의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하지 않는다니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북한과 중국의 수중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미군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날 오후 특별 브리핑이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수중 킬체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대응이 아닙니다. 선제 억제 체계입니다. 브리핑 담당자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북한이 SLBM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순간 우리 핵잠이 먼저 탐지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군도 SLBM 추적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해군 핵잠 모형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 견학을 갔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원자력 관련 정밀 제어 밸브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밸브는 뭐가 특별한가요? 핵잠수함 원자로의 핵심 부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는데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술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 독립 의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 주권을 확립하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이수열 대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이 모든 게 북한 때문인가요? 물론 북한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한국인들의 절실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그런데 국제적 압력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어려운 길이겠지만 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이수열 대령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 투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북한의 김근옥함이 바다 어딘가에서 핵미사일을 장전하고 있을 텐데 한국은 그에 맞서 자신만의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자위권 행사일까요? 점점 답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주째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중적인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이수열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거든요. 대령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기술 자문관이 아닙니다. 영국 정보당국의 협조를 받고 있어요. 이수열 대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며칠 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어요. 영국 측 압력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은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박사님의 진심을 믿었거든요. 겉으로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저희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자문을 중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하루만 더 있어 주실 수 있나요? 내일 마지막 테스트가 있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수열 대령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거제도 기지로 향했어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모든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핵잠수함 자망 시범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하는 첫 번째 공식 실험이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거였어요. 오전 10시 잠수함이 서서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제어실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되었어요. 자망 개시합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잠수함이 점점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중에 미 해군 소나 탐지망을 3일간 회피하면서도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정말 탐지되지 않았나요? 네,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이수열 대령이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랍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요? 이 기술은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당당히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수열 대령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IAEA에서 한국형 전홍축 원자로에 대해 놀라운 평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용으로도 가장 안정적이라는 최초의 긍정 평가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긴 시간 생각했어요. 영국 정부에 무엇을 보고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말입니다. 어딘가 그 깊은 바다 아래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조용히 항해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국 외무부였어요. 이번에는 더욱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베넷 박사 즉시 귀국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버티면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다는 암시였어요.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원하는 내용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기술적 진척은 확인할 수 없었음. 단순한 연구 수준으로 판단됨. 실질적 위협 요소 없음. 완전히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면서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교묘한 표현이었어요. 문서를 전송한 후 저는 이수열 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령님,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 후 부산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수열 대령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한국에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자문관으로 말입니다. 이수열 대령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그러시면 영국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양심에 따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생존 의지였습니다. 이도현 대령의 눈에서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어요. 베넷 박사, 보고서 내용이 너무 모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그것뿐인가요?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고할 정보는 정말 없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핵국이 독자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한 구조를 한국이 제시했다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에는 핵보유국만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 한국이 그 공식을 깼다는 뜻입니다. 이수열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역사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 기술을 원하겠네요. 이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캐나다, UAE 등에서 한국형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한 군수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베넷 박사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형 원자로 설계를 유럽 표준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요? 이것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영국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가요? 나토 사양에 맞는 소형 원자로 설계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저는 이수열 대령과 상의했습니다. 대령님,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추진해 보시겠어요? 박사님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국형 원자로를 유럽 표준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몇 주간 치열한 작업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소형 원자로 설계가 나토 사양 통과 유력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정말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만 남았어요. 영국 측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토 내부에서 한국형 잠수함 기술 협력 조항 초안이 도출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감시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을 유럽에 전파하는 일을 돕고 있다니요. 그날 밤 이수열 대령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령님, 정말 꿈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저희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지만 박사님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동맹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정의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영국의 올리버 베넷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돕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 비닉 사업 해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비닉 사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수열 대령이 브리핑하는 모습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국회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78%가 공개에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핵잠수함 개발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온 걸까요?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국민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이 정말 필요한가요?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북한이 핵 SLBM을 실전 배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단호했습니다. 그럼 국제적 압력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도 직접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영국 군수기업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 설계를 유럽 표준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베넷 박사님의 수정안이 매우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나토 표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안정성 부분에서 기존 유럽 설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측의 평가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도운 작업이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토 내부에서 비공식 워킹 그룹이 구성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워킹 그룹에서 뭘 하는 건가요? 한국형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연구하는 거예요. 유럽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될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수열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한국이 나토의 관심까지 끌고 있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주로 러시아 잠수함 견제 부분입니다. 발트해와 북해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핵잠을 추적하는데 한국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유럽 안보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제안한 유럽 내 한국형 잠수함 기술 협력 조항 초안이 실제로 검토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사님이 작성하신 초안이 정말 좋습니다. 법무팀에서도 문제 없다고 했어요. 나토 관계자의 연락이었습니다. 정말 채택될 가능성이 있나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꿈만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전에는 한국을 감시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유럽의 기술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이수열 대령과 부산 해안가를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순히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맞습니다. 비핵국도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항해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는 한국만의 무기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한국 정부가 비닉 사업 일부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숨죽여 일해온 모든 사람들의 노고가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발표 직후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까지 기술 협력 문의가 들어왔어요. 박사님, 정말 바쁘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박사님을 찾고 있어요. 이수열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바쁨이에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영국 정부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에 공개할 문서이기도 했어요. 나는 이 기술이 단지 잠수함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 수단임을 보았다.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모든 경험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단순한 기술자문인 줄 알았거든요. 영국의 지시에 따라 한국을 감시하러 온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평화 유지 도구다.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으려고 한다.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6개월 동안 지켜본 한국인들의 마음은 오직 평화를 향한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주도한 유럽 군사정책의 비핵 핵잠 옵션이라는 새로운 논점이 공식 등장했다는 거였습니다. 박사님, 유럽연합에서 공식 문서가 나왔어요. 이수열 대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비핵 보유국도 평화 목적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에요. 박사님의 보고서가 근거 자료로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 유럽의 정책을 바꾸다니요. 정말 제 보고서가 인용되었나요? 네. 핵무기 없이도 세계 7대 군사 강국이 가능하다는 한국 사례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인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핵심 원자로 기술이 민간 분야로 전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야로 전환되는 건가요? 빙선용 원자로와 우주 원자로입니다. 극지 탐사와 우주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수열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군사 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로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기술을 평가하러 왔지만 신념을 배워 돌아간다. 진정한 기술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장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기술자로 왔지만 인간으로 성장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완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초안을 쓸 때는 다른 표현들을 시도해봤거든요. 나는 한국에서 영국의 이익을 위해 왔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 정치적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서구의 우월함을 확인하러 왔지만 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거만하게 들렸거든요. 나는 한국에서 의심하려고 왔지만 믿음을 갖고 돌아간다. 가까웠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뭔가 더 본질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6개월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수열 대령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냉철한 분석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하고 영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한국의 기술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꿈이 제 꿈이 되었고 그들의 걱정이 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전환점은 거제도에서 핵잠수함을 처음 봤을 때였을 거예요. 그 거대한 검은 선체를 보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두 번째 전환점은 이수열 대령이 기술이 아니라 주권이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편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북한의 김근옥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그때서야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거나 아니면 굴복하거나.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박사님, 저희는 이 잠수함이 한 번도 전투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다 깊은 곳에서 조용히 평화를 지키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들은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어요. 이 무서운 무기를 만드는 이유도 결국은 평화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기술을 평가하러 왔지만 신념을 배워 돌아간다. 며칠 후 한국에서 정말 상징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도산 안창호 3번함 신체호함의 진수식이었습니다. 비록 디젤 잠수함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진수식 전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미래의 어느 날 첫 번째 한국형 핵잠수함이 공식적으로 진수식을 갖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고 대한민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일본함이라는 선언이 울려 퍼졌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본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실제 신체호함 진수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비록 핵잠수함은 아니었지만 한국 해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열 대령이 저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박사님, 오늘 보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도 함께 보시길 바래요. 진수식이 시작되기 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꿈을 향한 의지도 보였어요. 이들에게 오늘의 디젤 잠수함은 내일의 핵잠수함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신체호함이 물에 닿는 순간 웅장한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래를 상상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한국의 첫 핵잠수함도 바다와 만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진수식이 끝난 후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디젤 잠수함이지만 언젠가는 저기 바다 깊은 곳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조용히 항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잠수함의 존재만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포츠머스 항구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국 해군 함정들을 구경했던 기억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크고 멋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배들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열 대령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부산의 작은 해산물 식당이었는데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박사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이수열 대령과 한국 기술자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자란 무엇인지,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럽으로 돌아가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리려고 해요.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박사님을 환영할 거예요. 저도 언제든 다시 올 거예요. 이제 한국은 제2의 고향이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다고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제게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진정한 기술의 의미를 깨달았다.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말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6개월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 의심과 경계심, 정진적인 이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확신까지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풍경이 지나가는 걸 보니 아쉬웠습니다. 이 땅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평범한 일상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한국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공항에서 이수열 대령이 배웅을 나왔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6개월간의 동행이 끝난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저기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조용히 항해하고 있을 거예요. 수심 300m 아래에서 말이죠.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도운 기술이 한국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테니까요. 런던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진짜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언젠가 책으로 출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추적 중이다. 핵의 심연에서 찾은 평화.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냈어요. 나는 기술을 평가하러 왔지만 신념을 배워 돌아간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안다. 그리고 한국의 바다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항해하는 그 잠수함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수호자라는 것도 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야기는 분명히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과 의지 그리고 그 결실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한국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고 묻지만 역사는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남의 뒤를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길, 한국이 증명한 가능성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또 배워가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부심,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선택, 그리고 평화를 당당히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부심이 현실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